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항부터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항을 이렇게 기술하실 때는 문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어떤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염두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이잖아요. 자기소개서는 글입니다. 이럴 때 왜라든가 왜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엇이냐, 어떻게냐 이런 방법이라든가 대상 같은 것들이 딱 직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무엇과 어떻게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문항의 키워드는 지원 동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중앙회에 대한 이해, 사전적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나 비전 같은 것들이 느껴져야 되죠. 그리고 왜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가 무엇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는 역량 배양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무적합한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역량을 기술할 때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굉장히 중요한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5개 중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중앙회만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로열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명을 지웠는데 아니 지우고 나서도 이건 중앙회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로열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살짝 태도적인 것보다는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1번 문항에 좀 녹여내시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어필이 잘 되니까 그런 부분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농협중앙회의 행보라든가 뉴스라든가 아니면 리포트나 보고서 등등을 보시면 중앙회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그래 이거야 내가 입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직무적으로 해보고 싶어 개발해보고 싶어 향후 비전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지원 직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관심 분야를 또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직무 분석 이후에는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역량이 있는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있지? 경험을 정리하시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도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적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입사 후에는, 입회 후에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쏙 녹여져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뼈대를 조금 잡아드릴 텐데요.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의 구조화는 전 문항이 700자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알맞게 논리 정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글자 수이거든요. 그래서 1번 문항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드리고요. 소제목은 저는 반드시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제목의 역할 때문에 그런데요. 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더 읽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호기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글에 대한 전체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제목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전달을 조금 할 수도 있고 또는 궁금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더 읽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소제목 제시가 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원 동기와 희망 직무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중앙회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여주시고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농협중앙회에 어떤 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지원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회 직무에 대한 관심 계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떠한 것으로 인한 관심으로 인해서 저는
이러한 직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런 직무를 통해서 어떠한 점으로 농촌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는 부분들을 1문단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2문단에서 이제는 그래, 내가 이런 비전을 꿈꿔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역량 개발에 대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앞에 1문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비전은 이런 역량들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량 개발을 해왔어요. 라는 건데요. 이때 기술하실 때 첫째, 뭘 했습니다. 둘째, 뭘 했습니다. 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집단지성에 대한 활용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 이후에 조금 더 심화적인 개별적 노력을 하셨다면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학회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인턴과 같은 집단지성으로 풀어가셔도 되는데 이거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업적인 측면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거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요거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농촌과 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지식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역량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했었을 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몰입에 대한 태도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괜찮지만 둘째, 이번에는 지식적인 부분 했으니까 이제는 둘째 부분에서 기술이나 태도적인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이제 직무 기여 방안은 다음과 같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향후 우리 앞에서 정의한 저는 이런 전문가로 성장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농협을 이끌어가는 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클로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